환영합니다. 삶을 돌아보는 시간. 명언 스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지만 가장 솔직한 나를 보여주는 공간, 정리정돈에 담긴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집, 앉는 자리,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그의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깨끗이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는 행위입니다. 책상 위의 서류는 마음속의 고민을, 가방 속의 물건은 하루의 무게를,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내 삶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지 못한 공간은 때로 멈춘 시간의 흔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운 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의 감정을 다독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늘 우리보다 먼저 말할 겁니다. 요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쉬어도 괜찮아요. 그 조용한 질문에 귀 기울이면 정리는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대화가 됩니다. 결국 정리정돈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거울보다 먼저 내가 머무는 공간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나의 현재가 있습니다. 공간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닮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감정, 태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 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모든 정리가 건강한 정리인 것은 아닙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가 다르게 물건을 가지런히 하고 서랍 하나까지 완벽히 맞춥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이고 단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때로 불안이 자리합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견디지 못하고 컵 하나 위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 외부를 통제함으로써 내부의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정리의 기준이 곧 그 사람의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나 불편함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정리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통제의 도구가 되고 타인을 재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부산의 수진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씨의 집은 언제나 반듯합니다. 냉장고 속도 날짜별 정돈, 옷장도 색상별 정렬, 손수건 하나까지 제자리에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이들은 정리가 생활의 일부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오랜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자 수진 씨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수진 씨는 오히려 사람의 자연스러운 말과 감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그녀에게 안정이었지만 동시에 소통의 문을 잠그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게으르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공간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 스트레스, 잠의 부족,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실행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행 기능이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 머릿속으로는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원석 씨는 최근 퇴직과 가족의 병환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 말했지만 그의 방은 서류 더미와 반쯤 먹다 둔 음식, 던져진 옷가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리가 습관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다그치면 더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더 무능하다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는 정리를 무기 삼아 불안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정리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 다 표면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내면의 이유와 돌봐야 할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완벽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이완의 연습과 감정 표현의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꾸짖음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경험과 휴식이 포함된 회복 계획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적 정리가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집안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명분 삼아 사람의 행동과 감정까지 틀에 맞추려 듭니다. 이렇게 해야지라는 규칙은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규칙을 강요하는 순간 관계의 숨통을 조입니다. 반면 정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보라는 압박보다 함께 한 걸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만 책상 정리를 돕거나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작은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일. 이런 작고 따뜻한 도움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실행력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정리의 상태는 의지력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차갑고 빼곡한 선반은 불안의 온도를 말해주고, 어지러운 책상은 마음의 혼란을 고백합니다. 공간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방이 어쩐지 어지럽다면 먼저 요즘 많이 힘드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공간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지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을 요구하는 마음에는 허용을 연습하십시오. 의자에 걸린 옷 한 벌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하루에도 나의 가치를 잃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세한 성공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5분, 그 서랍 하나만 정리하자는 구체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의 상태를 묻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정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화와 공감은 정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정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길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공간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회복될 때 공간도 서서히 정돈됩니다.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작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5가지 인간 본성의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닮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감정, 태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놓지 못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서랍을 열어보면 오래된 영수증, 반쯤 찢긴 편지, 입지 않는 옷 한 장이 고요히 쌓여 있습니다. 처음엔 아끼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 물건들에는 대부분 지나간 시간의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조영자 씨의 집에는 작은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병원 영수증, 아이들 어릴 적 신문 스크랩, 선물 포장지 같은 것들이 고이 들어 있습니다. 조 씨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상자를 열었을 때 오래된 사진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건들은 실체가 아니라 아쉬움과 미련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한 박스의 비움을 통해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공간의 혼란은 단순히 어수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의 이원석 씨는 퇴직과 병환 소식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못한 서류와 간식, 방 안엔 던져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오면 요즘 바빴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방은 불안한 마음의 풍경이었습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오래된 쪽지를 버리던 날, 그는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공간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공간도 흐트러집니다. 감정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물건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책상 위 펜 하나를 정리하는 일, 읽던 책을 꽂는 그 짧은 순간이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줍니다. 셋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먼지 한 톨 없는 집, 그 완벽함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의 한수진 씨는 냉장고 속 식품을 날짜별로, 옷장을 색깔별로 정리합니다. 방은 언제나 반듯하지만 누군가 감정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의 표정은 굳습니다. 어릴 적 상처로 인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잃었고 대신 완벽한 질서로 마음을 감췄습니다. 정리는 그녀의 방패였지만 그 방패는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의자 위에 옷이 걸려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용기, 그 느슨함이 마음을 조금은 자유롭게 만듭니다. 넷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은 공간 탓을 합니다. 집이 좁아서 그래.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 이 말은 공간을 탓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책임을 내려놓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임동훈 씨는 늘 바쁘다 말했습니다. 그의 집은 늘 어수선했고 그의 말 속에는 지금은 여건이 안 되라는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지러운 공간을 그의 태도로 읽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바꾸기 어렵지만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서랍 하나를 스스로 정리하는 일, 그건 인생의 태도를 다루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5분만이라는 다짐, 그 짧은 실천이 책임을 다시 내 손에 돌려줍니다. 변명 대신 행동으로 쌓이는 5분, 그게 결국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인격이 단정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정리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주의 최민경 씨는 아침마다 식탁을 닦고 공용 공간의 물건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그의 행동은 주변의 평온을 만듭니다. 이웃과 갈등이 생겨도 그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정리합니다. 그런 모습은 신뢰가 되고 조용한 인품으로 기억됩니다. 정리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소파에 쿠션 하나를 가지런히 놓는 일, 차 한 잔을 마신 뒤 컵을 씻어두는 일, 그 작고 단정한 습관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감정의 파도는 질서를 흩뜨리며 완벽함은 때로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남 탓은 책임을 멀리하고 조용한 정리는 신뢰를 쌓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이며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모든 공간을 다 치우려 애쓰지 마세요. 단 한 곳, 손이 닿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정리가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하루를 단정히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버리기, 작게 정리하기, 완벽 내려놓기, 책임을 인정하기, 배려로 정리하기. 이 5가지는 공간의 법칙이자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정리정돈은 결국 나를 돌보는 가장 조용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세우는 철학이며 나를 토닥이는 시간입니다. 공간이 어지럽다는 것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무엇을 버릴까 보다 어디서부터 나를 회복할까를 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다시 정돈하는 작은 실천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 치우려 하지 말고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책상 위 한 칸, 서랍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마음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둘째, 쌓아두지 말고 버리세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셋째, 동선에 맞게 정리하세요. 나이 들수록 복잡한 정리보다 편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삶의 동선에 맞게 정리된 공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리는 나를 꾸짖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공간을 단정히 하면 생각이 단정해지고 생각이 단정해지면 삶이 평온해집니다. 정리란 결국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고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